오늘은 모공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공이 피부 관리의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를 막고 깔끔한 피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바로 모공이죠. 여드름도 모공 때문에 나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요. 극단적으로 반대의 예시가 뭐냐면 이 팔 안쪽입니다. 이 팔뚝 안쪽 살 보면은 다 맨들맨들하죠.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주름질 수는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맨들맨들할 거예요. 왜냐면 모공이 없으니까. 가끔 두드러기는 날 수 있는데 팔뚝에 여드름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모공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끝판왕은 이 피부과 가서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돈 들죠. 그리고 비싸고 장기전이에요. 피부과 의사들도 모공 관리가 제일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당연히 피부과 레이저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 집에서 매일 하는 습관이나 케어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하고 쌓이면은 수십 번, 수백 번일 테니까요. 먼저 집에서 모공을 줄인다. 이거는 반은 사기고 반은 맞아요. 일단 모공은 절대 백도가 없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무슨 모공을 줄이는 방법 알려줄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공의 가장 작은 크기로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숨은 키 찾는 거 이거랑 똑같은데 자세 교정하고 스트레칭 하면은 이렇게 딱 키가 커지죠. 근데 이게 실제로 키가 자라는 건 아닌데 보이기에 키가 커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랑 모공 케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모공은 왜 늘어날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피지가 나온다, 그리고 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크게는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에 피지선이 있어서 이 피지가 나오는 건데 이 적당히 나오는 거는 피부 건강에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적당량이 있어야 이 보호도 되고 반들반들 유지시켜 주거든요. 왜 우리 좋은 가죽 관리하려면은 기름칠 같은 거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구멍이 더 커 보이겠죠. 이게 바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를 세로 모공이라고 하죠. 사실 탄력이 좋으면 피지가 나고 구멍이 잠깐 넓어져도 다시 쏙 다물어지니까 모공이 다시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딱 아기 피부예요. 애기들은 애초에 피지가 잘 나지도 않는데 탄력도 좋으니까 모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처럼 다 큰 성인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원인 두 가지, 피지를 관리하고 탄력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집에서 하기 쉬운 케어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원인인 피지를 관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피지 관리. 기름 없애는 거니까 그럼 클렌징 오일 같은 거 쓰면 안 되겠네? 정확히 아닙니다. 이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피지를 녹이면서 안에 쌓여있는 피지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마른 손으로 손에 클렌징 오일을 4번에서 한 5번 정도 충분히 펌핑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에 가볍게 롤링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유화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클렌징 제대로 안 되고 이 오일만 쌓여가지고 더 악화됩니다. 유화작용은 천천히 한 4-5번 정도 해주세요. 다만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에는 지성분들 빼고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나 오늘 출근할 때 선크림 안 발랐는데 게이득?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안제 쓰기 전에 충분히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절대로 빡빡 문지르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제를 써줄 건데 여기서는 약 알칼리성으로 각질을 좀 제거해줘야 돼요. 별도의 각질 제거 제품을 쓰는 거는 정말 가끔 정도만 추천을 하고 데일리로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하루하루 쌓인 각질들을 가볍게 제거하는 느낌으로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메디필의 콜라겐 클렌저 이걸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랑 바가 있어서 데일리 각질 제거에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다른 제품들에도 조금씩 각질 제거 성분들이 중복으로 있어서 2-3일에 한 번씩 정도만 이 클렌저로 저녁에 사용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킨케어로 들어갈 건데 일단 모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위치아 젤이 들어간 화장품인데요. 위치아 젤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모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녹차팩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TV에서 유행해서 저도 녹차티백 같은 거 이런 거 피부에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녹차에도 이 탄닌 성분 이게 있어서 모공에 좋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에도 있어서 실제로 선크림에도 쓰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바를 때 팩토로 얹어주면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럴 때는 그냥 손에 덜어서 톡탁톡탁 하는데 저녁에 좀 여유롭게 케어를 해줄 때는 팩토로 얹어줘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작정 많이 쓰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얼굴이 따갑거나 아니면 가려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위치아젤 유효 성분을 추출하려면 대부분 알코올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알코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치아젤에 있는 탄닌 성분이 이 모공 수렴
상호작용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이든 간에 좀 초반에는 적응기를 갖는 게 좋다. 그렇다고 민감한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성분 중에 하나니까 일단 사서 시도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 맞으면 그냥 가죽 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 이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는 겁니다. 레티놀이 진짜 사랑의 성분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만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 모공 문제의 원인인 두 가지, 이 피지 분비량 그리고 탄력, 이 두 가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성분이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요. 먼저 농도랑 용량은 정말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먼저 0.1%짜리 이런 걸로 시작을 하고, 깨만큼 정말 조금씩 바른다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해서 내 피부가 이거에 맞는지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 15% 정도, 이 정도의 사람들은 레티놀이 아예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초반에 한 1, 2주 정도, 이 정도는 테스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가움이나 뭐 쓰라림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쓰면은 0.2%, 0.3%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레티놀은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바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 한 두세 달 그 정도 바르니까 언제 갑자기 보니까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어제도 오랜만에 좀 퇴사했던 전 직장 이 선배를 만나고 왔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모공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피부 관리하고 이런 거 좋아했던 형이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 형이 이거 수염제모 같이 받으러 갔던 형이네. 아무튼 이게 자극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랑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때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같이 있는 거를 써요. 제가 오늘은 안화 제품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레티놀이 이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는 거 요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약간 힐러 역할을 하거든요. 레티놀이 자극이 세잖아요. 그래서 좀 장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티놀이 이제 처음 접근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같이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입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알루론산 크림 요것도 반드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피지 분비가 좀 많은 게 어라? 피부가 건조하네? 이러고서 수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건조하지 않게 되면은 이 피지 분비량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이 피부 지금 충분하네, 뭐 피지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러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그런 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레티놀을 쓰면은 좀 건조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크림이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레티놀은 꼭 밤에만 발라주세요. 이게 자외선이랑 만나면 오히려 역효과다는 성분이라서 반드시 저녁에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지 조절의 경우에는 약으로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저처럼 30대 이상부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보통 청소년기나 아니면 뭐 20대 초반 이렇게 성장기일 때, 이때 피지 분비가 좀 과해가지고 이걸 좀 억제시켜줘야 된다, 이럴 때 적절하게 딱 먹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딱 타이밍 좋게 먹으면은 애초에 이 구멍 자체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성장기에 피지 분비량 때문에 모공이 커지는 거, 요런 거는 굉장히 크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좀 지성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온몸이 건조해지고 이 피부 자체가 좀 민감해지고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피지 분비량이 좀 많다, 그래서 여드름도 너무 나고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피부과 가서 적당하게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모공은 피부 관리의 거의 최종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도 나름 피부 좋다는 얘기는 듣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모공이 꽤나 컸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게 느껴져요. 사실 앞에 피지 관리만 하더라도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걸 느낄 거예요. 간단하게 데일리로 하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데, 한 1, 2주 아니면 길게는 4주 이상 해보면은 정말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 무조건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반 케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이 더러운 거 제대로 씻지 않고 그 위에다가 아무리 스킨케어 하면은 이게 마치 운동해서 땀 흠뻑 젖어 있는데 땀난 상태 그대로 뽀송한 옷 이렇게 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는 거도 아무 클렌징 폼으로나 씻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뽀득뽀득 잘 씻고 있는데 싶더라도 잘못된 사소한 습관 때문에 피부 안 좋아진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영상 띄워둘 테니까 이거 이어서 보시고 제대로 씻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세요.